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리니어리티와 그런 프로포셔널리티입니다. 선형적인 부분, 리니어리티 그러면 선형적이다라는 뜻이고요. 선형적이다라고 하면 선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죠.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선형적인 관계는 이런 거.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 y 값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해. 그리고 이 선형적 기울기를 우리가 a라고 잡으면 y equal ax라고 잡을 수 있는 관계식이 우리가 선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연계에는 선형적인 관계들이 많아요.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두 배로 불려줄게. 그러면 100원을 주면 200원은 나에게 준다는 얘기고 200원을 주면 400원을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선형적인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들이 이런 선형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선형적인 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만큼 발생하진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무수히 많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 돈도 내가 투자를 한 만큼 돈이 많이 나오고 내가 더 많이 투자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원하지만 또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선형화를 시키게 되면 상당히 이 모델링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을 하게 되면 저런 값이 나오는구나. 1이라는 시그널을 주면 2가 나오고 2라는 시그널을 주면 4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자 중에 저항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V equal IR이 성립하는 구간은 아주 일정한 구간이에요. 그 일정한 구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V equal IR이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 구간에서만 갖고 놀겠다라는 거야. 그 구간에서만 갖고 놀아야 우리가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오음의 법칙이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칙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음의 법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출발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출발하는데 맥스웰 방정식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한하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 나와. 즉 제한한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현실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은 그렇진 제한 조건을 주게 되면 간단하게 V equal IR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비로소 회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비결이 뭐냐면 이 바로 선형적으로 만드는 거야. 선형적인 것을 가정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디펜던트 소스를 사용하고 디펜던트 소스라든지 그리고 디펜던트 소스면 독립전원이죠. 독립전원 앞에서 배웠던 독립전원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만약에 소자가 리니어한 엘리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저항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네들이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식들은 다 이런 선형적인 관계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건 방금 설명드린 대로 y equal kx라고 하고 k는 우리가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고 비례상수 혹은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x, y는 어떤 서킷의 베리어블이 될 수 있는데 서킷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v와 i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v와 i와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에 프로포셔널리티라고 하면 비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프로포셔널리티는 뭐냐면 선형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특징은 뭐냐면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 여기까지는 선형성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선형성인데 이런 선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x와 y는 뭐냐면 x와 y는 이렇게 해준 거야. x와 y는 자, 관계식이 있는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2가 나오는구나.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4가 나오는구나. 뭔가 이런 비례 상수가 존재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있어. 그런 거는 그대로 요 법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법칙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냐면 야 네가 1을 집어넣잖아. 1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무조건 거기다가 두 배로 넣어줄게. 인풋을 네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 1이 있으면 이 인풋을 무조건 내가 두 배로 쳐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봐 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을 넣었더니 x에 1을 넣는 게 아니라 x에 내가 1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1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두 배가 됐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아웃풋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야. 아웃풋은.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개념적인 얘기지만 자, 그래서 내가 y equal kx가 됐는데 이 x라는 애에 내가 1을 집어넣고 싶은데 어느 누군가가 야 1 집어넣지 말고 네가 1을 집어넣으면 나는 k라는 애를 k배 해줄게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을 집어넣었더니 누군가 k배를 싶어서 걔를 집어넣었어요. 라지 k배, k1배. 자, 그럼 스몰 k가 있고 그럼 k배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도 k배만큼 라지 k배만큼 커지게 돼요. 이런 관계가 발생한 거야. 아주 당연한 내용인 건데 선형적인 경우에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선형적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한다. 이런 일은 어디서도 성립하냐면 선형적인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미분, 그러니까 미분 상태에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미분에서 어떤 미분에서도 성립을 하는 거고 적분에서도 성립해요. 무엇을 가정하면 리니어리티를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성립한다는 거야. 리니어리티를 가정하게 되면 프로포셔널리티의 특정을 가지게 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지금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K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 라지 K배를 했지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통째로 인풋을 내가 몇 배를 해주게 되면 그 몇 배에 해당되는 것이 그대로 Y의 그 몇 배만큼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Y 값을.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비로소 선형적이고 이런 비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냐면 회로들을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y가 있으면 x에 대한 어떤 이 리니어리티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 플러스와 뭐 마이너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합과 차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회로들이 다 이런 상태 내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인 내용들입니다. 걔네들을 그럼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냐라는 건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지금 이제 V1 4,1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i와 i2를 찾으래요. i1과 i2를 찾으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i1이 어디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쪽 i1이고 이쪽으로 가는 쪽이 i2예요.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KVL을 쓸까 KCL을 쓸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것처럼 나와요. 이것처럼이라고 얘기하면 이전에 제가 KVL을 쓰면 보통 전원 소스가 있으면 KVL을 쓰세요. 그리고 KCL을 쓰세요.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KCL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전원 소스가 커런트 소스와 전압 소스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느 거를 써도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만약 KVL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KVL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루프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루프를 이렇게 하나 잡게 되는 거고 루프를 찾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루프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루프에서 시작하면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지금 이 루프를 찾을 때 시계 방향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 시계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을 하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루프를 하나 찾고 화살표 방향이 또 아래로 가게 되어 있으니 커런트 방향을 이렇게 루프를 찾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찾아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커런트 방향과
여기 레퍼런스 볼테이지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커런트 방향이 저항으로 들어가니까 볼테이지 드랍이니까 볼테이지 드랍을 계산하면 I2와 E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내려가서 볼테이지 드랍인지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볼테이지 드랍이니까 VG1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일로 올라가려고 봤더니 볼테이지 상승이죠. 그죠? 볼테이지 상승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냐면 여기에 과연 I2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금방 여기 얘기했던 이 I2가 이쪽으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I2가 이쪽으로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I2가 흐르고 있죠. I2가 흐르는데 문제는 요 위로 I2가 흐르느냐. 정답은 아니야. 왜냐면 I2는 항상 커런트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커런트들은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 뭔가 이 노드를 만나면 조심해야 돼. 브랜치를 만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브랜치를 딱 만나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I2는 분명히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과 일로 가는 애들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쪼개지니까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4옴에 걸리는 애들은 분명히 I2들 중에서 위로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얼마일까 살펴보니까 이쪽으로는 IG2만큼 간대. 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커런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4옴에 걸리는 애들은 뭐가 걸리냐면 I2에서 IG2만큼을 뺀 애들만 여기 저항으로 흐르게 돼요. 여기 저항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주면 그리고 저항이 이제 들어가는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계산해 주면 I2에서 IG2만큼 빼주고 거기 저항 성분 4를 써주고 이퀄 0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I2가 되고 플러스 VG1이 되고 요 계산해주면 플러스 4I2가 되고 마이너스 4IG2가 되니까 얘네들 계산해주면 VG1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얘와 얘 계산해주면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I2가 되고 플러스 4IG2 이렇게 되는 뭔가 계산이 틀렸나요? 어디서 틀렸지? 제가 한꺼번에 써서 그런가 보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식 하나 나오고 I2에 대한 그 다음에 I1은 보면 여기서 이 I1을 구하는 거죠. I1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전류잖아요. 내려가는 전류인데 바로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이 저항을 지나가는 애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저항을 지나가는 애들은 아까 제가 거꾸로 가는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꾸로 가는 저항이 딱 요거였어요. 요거였죠. 자, 근데 I1이 가. 그래서 이 값에 마이너스를 취해주게 되면 I1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IG2에서 I2를 빼주게 되면 요게 해당되는 I1에 대한 값입니다. 응? 부호 잘못되니? 이거? 요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 아 이거? 마이너스 부족인 거. 아 요 올라갈 때 요거 말하는 거, 요쪽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 거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닌데?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식이 이제 두 개가 나왔죠.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I1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I1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VG 요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연립을 예, 풀어주면 뭐 되겠죠, 그죠? 연립에서 푸는데 볼까요? 쉽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 예. 솔루션은 왜 이렇게 쉽지? I1인가? 예, 이거 나와 있고 뭐 맞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I2, I2 있고 IG2, IG2 뭐 맞는 것 같아 그냥. 자, 여기 쓰면은 여기서 I1은 이렇게 나오니까 I1 이렇게 나오죠. 근데 IG2에 대해서 써볼게요. IG2에 대해서 쓰면은 여기서 IG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뭔가 저 책보다 더 어렵게 푼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되고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4분의 VG1 플러스 6I2 마이너스 I2가 되고요. 뭐 정리를 해주면은 4분의 1 VG1 되고 2분의 3 I2 마이너스 I2가 되고 정리해주면 4분의 1 VG1 되고 플러스 2분의 1 I2가 되네요. 예,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2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I2는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I2는 G2 마이너스 I1인데 IG2는 아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I1을 내가 이렇게 표시했고요. I2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I2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I2의 값을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I1은 자 요거 다시 볼게요. I1은 4분의 1 VG1 플러스 2분의 1 I2인데 I2 대신에 요걸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IG2 마이너스 I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 VG1 플러스 자 2분의 1 요것들을 미리 좀 계산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요. 계산해서 미리 넘겨주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산된 걸 미리 넘겨주면 이쪽에는 2분의 3 I1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2분의 1 IG2가 나오죠. 2 없애주고 여기를 2로 만들어주고 여기 없어지게 되고 3분의 1로 3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3분의 1을 양변을 곱해주게 되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식처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식이 약간 복잡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전개를 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주어진 식 요 I1을 가지고 더 표시를 했었으면은 좀 더 편한 식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I1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I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직접 그냥 마이너스 I1 이렇게 표시했으면은 훨씬 식이 전개가 쉬울 뻔했는데 괜히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바람에 좀 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이 중요해요. 즉 뭐냐면 이 회로에서 자, 이 회로에서 우리 I1과 I2가 있는데 이 I1과 I2는 어떤 일정
소자를 지나는 커런트죠. 근데 그 커런트들은 지금 여기에 사용된 소스 두 개가 있는데 VG1과 IG2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스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영향들은 선형적인 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선형적인 관계로 이렇게 6분의 1 VG1 그리고 3분의 1 IG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풋을 우리가 마음대로 몇 배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배 올려주게 되면 그 아웃풋이 그 몇 배에 해당되는 만큼 아웃풋도 커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마음대로 올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특별히 올려줄 수 있냐면 내가 인풋을 몇 배로 올려줘서 식이 더 간단해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몇 배 올려준 만큼 나중에 얻은 결과에서 몇 배로 나눠주고 해당되는 그 배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줍니다. 그런 예들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